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사연은 투자업계의 미다스 강민호 사장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5천억 자산가라고 부르는 남자입니다. 그가 이룬 부와 성공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보다 더 허무한 탑이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이혼했던 전철을 서울의 심장부 5천억짜리 그의 빌딩, 그림자가 드리운 차가운 길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바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넝마 같은 행색으로 변해버린 거리의 노숙자로 말입니다. 그들의 재회는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15년 성공을 통째로 부정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숨겨진 15년의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 묻혀버린 한 여자의 헌신과 희생. 저는 그날 제가 평생 쌓아올린 5천억이 사실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으로 지어진 피 묻은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의 가슴 깊은 회한과 늦은 사랑의 기록을 지금부터 아주 세밀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시니어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분노의 재회. 강민호 사장님은 현재 5천억대 자산가이자 투자회사의 회장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계산된 성공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와 독점만을 알았습니다. 15년 전 그는 파산 직전의 회사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야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순종적이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조용함은 그에게 무능력으로, 그녀의 인내는 도피로 왜곡되어 해석되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깔끔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짐을 덜기 위해 그녀를 냉정하게 버리고 실패의 그림자를 통째로 그녀에게 전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혼으로 모든 과거를 끊어냈고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부와 권력의 세계로 진입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제 빌딩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입차에서 내려 비서와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멈췄습니다. 낡은 담요, 먼지 낀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 옆에는 찌그러진 깡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15년 전에 그녀의 흔적은 얼굴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직감은 15년간 억눌러왔던 죄의식의 폭발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를 향한 복수인가? 왜 하필 이 비참한 모습으로 내 성공을 조롱하듯 여기에 나타난 것인가? 이 길은 내가 과거의 나약함을 벗어던지고 악착같이 도망쳐 나온 내 과거의 더러운 그림자인데, 나는 이 길을 밟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이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통보다 먼저 자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그녀의 의도 같아 미치도록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한 것을 보고 나에게 짐을 지우려 하는 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내게 죄책감을 심으려 하는 건가? 그는 비싼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 모욕적으로 그녀의 깡통에 던져 그녀를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얼룩을 지우려는 듯 이물질을 떼어내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이 나를 떠났으면 깔끔하게 살아야지 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완벽한 삶에 오점을 남기는가? 당신은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군. 당신의 비참함이 내 성공을 훼손하도록 둘 수 없어. 그때 그녀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안 돼. 위험해, 돌아서 가.
넘어져 여기는 아파. 가지 마, 저기. 불이야.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경고하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와의 기억 자체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어떤 인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은 분노를 일순간 마비시켰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녀를 버렸지만 나는 죄가 없어. 그녀는 단지 나약했을 뿐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망가진 거야. 이 비겁하고 역겨운 자기 합리화가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5천억짜리 성공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뿐이야. 나는 그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깨끗하다. 15년의 오해, 원망의 탑을 쌓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충격과 그녀의 행색에 대한 분노가 뒤섞이며 강민호 사장님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그가 지어올린 5천억 성공의 탑은 사실 전철을 향한 원망이라는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원망은 그의 신념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 탑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녀의 비참함은 자신이 옳았다는 최후의 증거이어야만 했습니다. 15년 전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그는 매일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지지해주지 못했나? 왜 이 시련 앞에서 무너졌나? 왜 더 독해지지 못했나? 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받아들여? 나를 홀로 만들었나? 그는 자신의 좌절과 실패의 책임까지 모두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만이 해답이었습니다. 실패한 남자로 패배자로 남을 수 없다는 강박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녀에게 전가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은 끝까지 이 집을 지키지 못했어. 당신은 항상 그래왔어. 나약하고 무능력해. 이 말이 이혼을 종용하는 그의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혼 직전 그는 결정적인 기술 유출 사건으로 구속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회사는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풍전등화였죠. 그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술에 절어 살며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의 나약함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왔어. 그때 아내는 조용히 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당신만 이 사건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돼. 제발 당신은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의 재기를 믿어.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자신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이혼의 핑계로 나약한 그녀의 도피로 치부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결국 자기 살길 찾겠다는 것 아닌가. 이 힘든 현실에서 나만 버리고 도망치는 거야.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여겼어.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증명할 거야. 그 원망은 그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녀의 오만을 비웃어주겠다. 나는 혼자서도 5천억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당신은 나약했지만 나는 강하다.
나는 당신이 알던 그 실패자가 아니다. 그가 밤잠을 설쳐가며 벌어들인 모든 돈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한 거대한 기념비 아니 증오의 재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매 순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치와 쾌락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최고급 가구, 명화, 해외 별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짜 만족이었습니다. 매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성공적인 투자를 마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봤지? 당신 없이도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당신은 나약했지만 나는 강했어.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았어. 그가 마시는 고급 와인 한 잔, 그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야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조롱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15년간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녀의 희생을 짓밟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없는 침대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렸지만 그 공허함을 성공의 소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리의 깡통 옆에서 본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그의 5천억짜리 복수국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했는지를 무언의 언어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약해서 도망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불편한 의심이 그의 성공의 탑 아래에서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원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약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면 자신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은 그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15년간 자신이 스스로 거짓말을 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거대한 위선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추적과 불안. 그녀의 텅 빈 눈빛을 보고 돌아온 날 강민호 사장님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5천억대 자산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생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5년 전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은퇴를 앞둔 노인이 되어 있었고 그의 사무실은 강민호 사장님의 반짝이는 신세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서류 냄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15년 전 자신이 도망쳤던 과거의 냄새와 같았고 강민호 사장님은 그 냄새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15년 전 버리고 온 잊고 싶었던 모든 진실이 그 냄새 속에 응축된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변호사 앞에서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공한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갈구하는 초조한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 완전히 종결된 것이 맞습니까? 저는 깨끗하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책임은 모두 청산되었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혹시 뒷감당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녀가 걱정됩니다. 왜 그녀가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있는지. 그의 질문은 횡설수설했고 불안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서류철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서류철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강민호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침통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여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강민호 사장님,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깨끗하게 풀려났죠. 하지만 그 과정이 당신이 기억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의무는 없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15년 전 사모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때 너무 절망적이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당신이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변호사에게 15년 전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통째로 들고 와서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못해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그 안에서 자신도 서명했던 이혼 합의서, 그리고 자신은 본 적 없는 법적 책임 전가 동의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 아래 아내의 이름 옆에 찍힌 그녀의 도장.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나는 이 서류를 보지 못했을까? 왜 변호사는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망쳤으면 이토록 중요한 서류조차 기억하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사모님이 당신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당신은 깨끗하게 이 사건에서 벗어나서 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이혼 서류가 접수되는 동시에 사모님은 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그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단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아내를 향한 원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를 속인 거야.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거야. 그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눈앞에 있는 깡통을 껴안고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그녀의 모습은 그 모든 원망을 씻어내렸습니다. 복수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오직 불안과 죄책감만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5천억짜리 성공은 한 장의 낡은 서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서류 속에 피 묻은 진실과 영혼의 붕괴. 변호사가 건넨 서류 한 장. 그것은 기업 배임 및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 전가 및 면책 동의서였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그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주연은 전 배우자 강민호가 저지른 모든 법적 책임을 수용하며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라는 문구가 그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 문구는 15년간 그가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철저한 부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사모님은 이 동의서에 서명한 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 기밀을 부주의하게 다루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주세요. 남편은 억울합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자유,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과의 기억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형벌까지도 감수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당신이 재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절대 당신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평생 원망해왔던 나약함과 도피는 사실 그를 살리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뱉었던 모든 비난, 그가 그녀를 버리고 도망쳤던 모든 순간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녀는 혼자서 15년 동안 짊어지고 거리를 떠돌았구나. 옥살이까지. 그리고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그녀는 나를 끝까지 지켜냈는데
나는 그녀를 15년간 조롱하고 모욕했구나.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사소견서였습니다. 이것이 사모님이 합의금 대신 요구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기억 상실증. 그녀는 이혼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당신을 향한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녀는 합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과 정신을 지불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당신과의 소중한 추억조차도 그 고통의 증거였기에 지워버려야 했던 짐이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녀는 스스로 존재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나 없는 곳에서 당신은 행복해져야 해. 나는 당신의 성공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순간 강민호 사장님의 5천억 성공 신화는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안고 싶지 않아 버렸던 죄를 아내가 짊어지고 15년 동안 거리를 떠돌았다는 사실. 그의 부는 아내의 정신이 지불한 대가였고 그의 성공은 아내의 영혼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빌딩, 그가 입고 있는 고급 정장, 그의 모든 명성은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안락함은 그녀의 노숙 생활과 등가 교환된 피로 얼룩진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낡은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나는 그녀의 삶을 훔쳤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껴안고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한 푼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15년 성공은 한순간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통렬한 회한과 속죄의 맹세. 강민호 사장님의 분노는 순식간에 통렬한 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잔인한 오만함, 그녀의 헌신을 끝까지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인간도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심장을 뜯어내서 내 성공의 엔진으로 썼다. 나는 그녀의 사랑을 비웃고 그 위에 5천억짜리 성을 쌓았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은 그녀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나를 살렸는데 나는 그녀를 죽게 했구나.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싶었지만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5천억을 벌었지만 나는 내 영혼을 잃었습니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수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것도 갚을 수도 없는 영혼의 빚을. 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남은 삶을 바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그녀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소중한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아침마다 읽어주던 책 속의 구절, 그가 아프다고 할 때, 밤새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냄새, 월급날이면 작은 케이크 하나에도 행복해하며 보여주던 수줍은 미소. 그는 그 모든 것을 나약함이라고 치부하며 버렸는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녀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인정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한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부정했습니다. 투자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5천억 자산 중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안주연 행복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싼 빌딩과 집, 차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5천억짜리 세상은 무너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강민호 사장님이 아닙니다. 이제 매일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풀꽃을 가져다 주고 그녀가 가장 행복해했던 신혼초의 기억을 매일매일 이야기해주는 남편입니다. 그는 아내를 거리에서 데리고 나와 서울 외곽의 작고 깨끗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볕이 잘 들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찾기를 바라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은 15년 전 신혼 때와 비슷한 소박한 가구들로 채웠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나무 냄새가 나는 가구들, 그녀가 틀던 오래된 클래식 CD 플레이어. 그는 집을 꾸미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15년 만에 스스로 냄비를 잡고 끓이는 된장찌개의 냄새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편안한 기억의 파편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잠깐이지만 편안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5천억보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속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일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오늘 보인 미세한 표정 변화, 중얼거린 말 한마디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그녀의 잃어버린 모든 시간을 자신이 대신 살아주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공을 좇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평온한 미소만을 좇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이제 그녀의 안녕과 과거의 복원에 쏟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15년 동안 자신이 놓쳐버린 삶의 온기를 되찾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가 자신을 살렸던 그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나약함은 사실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용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기록과 영원한 여운. 그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채워 넣으려는 듯이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추억을 담은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내가 너무 떨려서 바보처럼 굴었지.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나에게 빛이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그림자를 주었어.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내가 당신의 빛이 되어줄 것이오.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기억은 이제 나의 기억이오. 나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오. 나는 당신의 곁에서 살 것이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끔 어린아이처럼 길을 조심하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녀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소.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했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겠소? 당신이 잃어버린 그 시간을 내가 당신의 곁에서 다시 채워주게 해주시오. 이젠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곁에서 평생 속죄할 것이오. 당신을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15년 동안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부와 성공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화였습니다. 강민호 사장님은 이제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공이란 명함과 통장 잔액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헌신하고 그 존재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었다고. 그녀가 그를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 살아가는 새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가 아닌 그녀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햇살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그녀의 얼굴에 단 한 번이라도 과거의 평온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믿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언젠가는 다시 맞춰져 그를 바라봐 줄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기억은 잃어도 존재는 잊혀도 사랑은 정말로 남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지불했던 그 위대한 사랑의 무게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이 공간에 내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다고. 이 회한과 속죄의 감정이 바로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저는 5천억을 잃었지만 진정한 삶과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사랑 덕분에 말입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내 안에 살아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녀를 잃었을 때 얻었던 성공은 가짜였지만 그녀를 되찾은 지금 겪는 이 고통과 평화는 진짜입니다. 우리의 시니어 삶에서 진정한 부는 통장 잔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속죄의 시간과 기억은 지워져도 가슴에 남는 사랑의 여운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강민호 사장님의 통렬한 회한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강민호 사장님의 숙연하고 절절한 사연에 공감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